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학 전형 수시 모의논술 해설을 맡은 저는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유수열 교수라고 합니다. 긴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모의논술에 많이 응시를 해 주셨는데요. 한양대학교 인문계열과 상경계열 모의논술 문항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경 계열로 가도록 합니다. 네. 자, 전통적으로 상경 계열이 인문 계열에 비하면 지문의 분량이 좀 작은 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비교적 지문의 분량이 좀 더 많았습니다. 세 가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두를 보겠습니다. 가, 나를 활용하여, 가와 나를 활용하여 기억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각각 서술하라. 이런 말도 굉장히 중요하죠. 각각 서술하라는 것. 그리고 이 중에서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니은을 적용해서 서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거대한 리바이어든이라 이름 붙인 중앙 집권적 근력이라고 했고요. 자, 니은은 다에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 나를 활용해서 기억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을 각각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가에서는 아마 또 기억의 긍정적 측면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에서는 아마 부정적 측면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이 리바이어든의 긍정적 측면은 뭐냐? 리바이어든이 왜 제안되었는가? 토마스 홉스가 제안을 한 건데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근력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독재의 냄새가 느껴지는데도 어떤 필요성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제안을 했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질서가 없는 사회잖아요. 여기서 무국가 사회라고도 했고요. 또 무정부 사회로 뭐 바꿔서 생각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체 사회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전체적인 권력이 없는 그런 사회 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력이 있는 세상이 더 낫다라는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자, 나를 보겠습니다. 나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게 견제와 균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를 복제해서 엔키두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끔 했고, 이를 통해서 균형을 추구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손을 잡고 공모를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권력과 권력이 공모를 하니까 그 사회가 또 다른 또 하나의 그 독재라든지 전제주의 사회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회 구성원들의 그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국가를 통제하는 엘리트층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가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걸로 넘어갔습니다. 말하자면 권력을 쥐고 있는 엘리트층이 시혜를 베풀어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견제, 그 견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균형, 이것을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 바로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가 스스로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와 사회 간에 물론 이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요즘 쓰는 말로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국가하고 시민사회가 스스로 상호 간에 견제를 하고 그래서 균형을 얻어야 아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에서는 레드킨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킨 효과. 이게 이제 부정적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긍정적 의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논술 시험을 치렀을 테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생물학 분야에서는 공진화 과정을 설명할 때 쓰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경영학 연구로 전이되면서 의미가 살짝 달라졌는데요. 뭐 달라졌다기보다는 그냥 유추가 된 거죠. 그래서 경쟁사들끼리 서로 좋은 실적을 내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는 거죠. 말하자면 산업계판 공진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물학 분야의 용어가 경영학 쪽으로 와서 같은 개념을 같은 함축을 가지고 쓰이는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출제 의도 보겠습니다. 사회 과목을 통해서 다 배웠겠지만 권력, 중앙 집권적인 국가 권력의 정체가 뭐냐, 이것은 국가 구성원들을 무질서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권력이 견제를 받지 않고 비대해질 경우에는 포갑적이고 독재적인 정치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아주 일반적인 명제에 대해서 이번 모의 논술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주고 국가 권력이 지니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또 그것이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건강하게 작동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일까,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와 다의 그 핵심 내용이 각각 다른데요. 아마 이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친숙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사회계열 교과서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 각각에서 중앙 집권적인 권력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파악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에서는 레드킨 효과의 긍정적 의미, 공진화라고 했죠. 그 공진화의 의미를 가와 나의 맥락에서 적용해서 국가 권력의 이중적 성격을 파악하고 그래서 아주 건강한 국가 권력의 작동 원리를 도출하면 충분히 또 아름다운 답안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설이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답안을 채점하면서 가졌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나가 각각입니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긍정적 측면, 나는 부정적 측면이죠. 그러면서 또 꼼꼼히 읽어보면 가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부정적 측면으로, 나에서는 우르크의 번창은 긍정적 측면으로 파악하는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한쪽으로 몰아가서 해석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 이것도 역시 그 균형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
밖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죠. 발문에서 요구하는 바가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었다는 치우쳐 있는 답안이 많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한쪽은 비대하고 한쪽은 왜소하고 이러면 좀 아름다운 답안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일종의 그 형식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용의 균형을 맞추어야 형식적인 아름다움도 갖추게 되는 거고요. 형식적인 아름다움이 없으면 사실은 내용의 깊이 또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건 내용과 관련되는 건데요. 부정적인 측면의 극복 방법으로서 권력의 분할, 삼권 분립 등을 든 답안이 많았는데요. 이거 사실은 잘못 파악한 겁니다. 엘리트층이 스스로 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권력을 분할하게 되면 그 분할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엘리트층에 해당되는 거고요. 삼권 분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바로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시민사회와 국가 권력 간의 건강한 긴장 그리고 건강한 견제, 이게 바로 공진화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포인트가 잘못 나갔습니다. 이런 쪽으로 간 경우에는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사회가 권력을 견제할 뿐 아니라 권력도 사회를 또 잘 견제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또 너무 거대하게 비대해지면 여기에서 오는 폐해도 없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요약 그리고 그 제시문의 표현을 그대로 따오는 답,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모범 답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권력은 사람들 사이에 혼란을 진정시키고 무질서한 사회에서 질서를 부여함으로 사회를 안정화시켰다. 긍정적 측면이 나오죠. 그래서 또 자신의 이득을 최고로 여겨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던 인간들이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해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은 사람들에게 새롭지만 무엇보다 강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강력한 권력은 질서를 부여했다.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간에 공포를 주림으로써 다른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게. 그래서 긍정적 측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부정적 측면이 나오겠죠. 이게 독재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했다.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견제하며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가 잘못된 권력에는 대항할 수 있어야 되고, 권력은 또 사회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상호 긴장, 상호 견제가 취지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반복인데요. 마무리도 비교적 아주 순조롭습니다. 견제 없이 복종 또는 무질서만 있을 때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 전체적인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사실 비슷한 취지인데요. 이런 분량이 600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단락을 나눠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단락을 나누지 않고서도 충분히 취지를 따라갈 수 있었기에 단락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친절한 해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한양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서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모의논술에 대한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모의논술 상경계열 수리논술 해설 강의를 하게 된 수학과 허재성 교수라고 합니다. 상경계열 문항 1을 해설을 하겠습니다. 문항 1은 게임의 최종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로그 2의 x의 기대값을 구하는 문항입니다. 먼저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로 이해를 해서 그 확률 변수를 y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y는 동전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y를 갖다가 확률 변수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x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지금 게임에서는 총 8번 시행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x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앞면이 나오면은 2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2분의 1을 하는 것이니까 2의 y 제곱에 2분의 1의 총 횟수가 8번이니까 8-y 제곱이 바로 이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 2의 2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나오는 것이죠. 얘를 갖다가 이제 이 로그 2의 x를 취해주면은 금방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2y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기대값이니까 이것의 기대값 2 얘를 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녀석은 2y-8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배의 기대값 y-8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y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죠. 근데 이 확률이 이 기대값이니까 이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바로 y의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확률이 바로 p가 되니까 총 8번에 대해서 총 8번에 대해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이 확률이 p이고 8번을 곱해줘야겠죠. 그래 그것이 바로 이 녀석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해당하는 것이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대값에 해당하는 것이 p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빼주면은 녀석은 16p-8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값은 16p-8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의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6561분의 256이 되도록 하는 p의 값을 갖다 계산하는 것인데 우선 우리가 동전을 던지기 전에 점수를 갖다가 x라고 놓죠. x를 갖다가 동전을 던지기 전의 점수를 x라고 놨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동전을 던진 후에 점수에 대한 기대값. 그래서 동전을 던진 후에 기대값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면이 나오면 2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2x. 근데 앞면이 나올 확률가 p가 되겠죠. 그래서 2x 곱하기 p가 되고 뒷면이 나오면 2분의 1을 해야 반으로 줄이는 것이니까 2분의 x. 뒷면이 나올 확률이 뭐냐면 1-p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은 2p 플러스 2분의 1에 1-p x 이렇게 나오죠. 근데 동전을 던지는 행위가 독립시행입니다. 독립시행이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점수가 뭐였었냐면 1점을 부여를
1점을 부여를 하고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 점수는 1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써보면은 이 녀석은 기대값이 이 녀석인데 독립시행이니까 한 번에 던졌을 때 이 녀석이니까 독립시행 8번을 던지면은 2x 곱하기 p 플러스 2분의 x의 1 마이너스 p의 이 녀석의 8제곱이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앞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은 2p 플러스 2분의 1의 1 마이너스 p의 8제곱에 x의 x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x는 여기서 1이 되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지워졌어. 이 지우는 걸 잘 못하겠네. 다시 하죠. 문항 2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 6561분의 256이 되도록 하는 p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지기 전에 점수를 갖다가 x라고 놓겠습니다. x는 동전을 던지기 전의 점수를 x라고 놨었을 때 동전을 던진 후에 기대값을 구해보죠. 그러면은 앞면이 나오면 점수를 2배를 준다고 했으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이 p이고 2배를 해주면은 2x가 되는 것이고요.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2분의 1을 반으로 줄인다고 했으니까 뒷면이 나올 확률 1-p 곱하기 2분의 x가 바로 기대값인데 얘를 정리를 해보면은 2p 플러스 2분의 1의 1-p x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2분의 3p 플러스 1 곱하기 x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 점수를 1점을 부여를 하고 독립시행, 동전을 던지는 것이 독립시행인데 그 독립시행을 8번을 반복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x의 기대값은 처음에 x가 지금 시작할 때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x를 갖다가 1로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분의 3의 p 플러스 1에 이것이 한 번 던졌을 때 이 기대값이고 이것을 8번 시행하는 것이 x인데 x의 기대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8번 시행하면 8제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했는데 이것이 뭐하고 같아져야 되냐면 6561분의 256 이거하고 같게 되는 p의 값을 계산하는 것이죠. 근데 6561을 갖다가 우리가 인습을 해보면은 3의 8제곱분의 2의 8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를 갖다 계산을 해보면은 3p 플러스 1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3분의 4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의 값이 얼마냐면은 9분의 1이 될 때 바로 기대값이 6561분의 256이 됩니다. 다음은 문항 3번인데 문항 3에서는 이제 규칙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p가 2분의 1일 때 최종 점수, 즉 x의 기대값을 갖다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규칙 나를 갖다가 살펴보면은 처음 4회의 동전을 던지기를 했었을 때 점수가 1점 미만이면은 점수를 1점으로 하고 나머지 4회를 다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점으로 조정했을 때의 확률 분포를 먼저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계산해 보면 최종 점수가 먼저 앞면이 4번이 나온다 생각해 보면은 앞면이 4번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2의 4제곱이 되니까 16점이 나오겠죠. 그럴 최종 점수가 16점이 될 확률은 얼마냐면은 p의 4제곱이 될 테고요. 물론 이제 아직은 이제 2분의 1을 안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앞면이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왔을 때 점수는 최종 점수는 이제 4점이 되겠죠. 이 녀석의 확률을 갖다 보면 4번 중에서 한 번이 뒷면이 나오는 것이고 3번이 앞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계산해 보면 4p 세제곱에 1-p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을 던졌을 때 최종 점수가 4점이 될 확률이 4p 세제곱 곱하기 1-p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점 미만이 나머지 이제 전부 1점 미만이 될 텐데 1점을 1점으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1점으로 만들었을 때 확률은 확률 1에서 이 두 개의 확률을 합한 것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전체가 4제곱 빼기 4p 세제곱에 1-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동전을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계산을 해봤지만 동전 던지기 전에 점수를 갖다 x라고 놨었을 때 4회를 던진 후에 점수의 기대값이 얼마였었냐면은 2p 플러스 2분의 1에 1-p의 4제곱 독립시행이니까요. 이것은 x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값 게임의 최종 점수의 기대값 게임의 최종 점수의 기대값을 갖다가 구해 보면은 뭐냐면은 2p 플러스 2분의 1의 1-p의 이 녀석의 4제곱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처음 4회를 던졌을 때 1점으로 조정했을 때 확률 분포가 이렇게 우리가 얻어졌기 때문에 이것의 이제 기대값을 갖다 처음 4회를 던졌을 때 기대값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은 16p 4제곱 x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요 처음 4회를 던졌을 때의 기대값이죠. 그래서 이 플러스 4 곱하기 4p 세제곱에 1-p 플러스 1 곱하기 1-p 4제곱 마이너스 4p 세제곱 1-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p가 2분의 1일 때예요. 그래서 여기다 p를 2분의 1을 놓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은 이제 4분의 5의 4제곱 곱하기 1 더하기 16분의 11이 나와가지고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숫자가 좀 복잡한데요. 4096분의 26,875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추가하고 p를 2분의 1이 놨을 때 최종 점수의 기대값은 4096분의 26,875가 나온다는 것이 바로 이 답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상경계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